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로 오늘 또 깊이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바로 라돈 변환, 그리고 이 계산을 마법처럼 빠르게 만들어주는 푸리에 슬라이스 정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그 CT 스캔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이죠. 저희가 받은 자료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푸리에 슬라이스 정리를 이용해서 파이썬으로 아주 빠른 라돈 변환을 구현한 GitHub 프로젝트 설명서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정리의 수학적인 원리를 아주 깊게 설명한 위키피디아 문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뭐 코드를 한 줄 한 줄 뜯어보는 건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스케이미즈 같은 표준 라이브러리보다 어떻게 훨씬 더 빠른 구현이 가능한 건지, 그 배경에 숨어있는 아이디어, 바로 푸리에 슬라이스 정리의 본질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맞아요. 이 원리를 알면 CT가 어떻게 우리 몸속을 3D로 보여주는지 그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라돈 변환이라는 게 결국 여러 각도에서 빛을 쏴서 그 그림자, 그러니까 투영 데이터를 모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걸 교과서적으로 하나하나 계산하려면 컴퓨터가 정말 힘들어해요. 계산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푸리에 슬라이스 정리는 그 힘든 길 대신에 아예 다른 차원으로 가서 문제를 푸는 지름길을 알려주는 셈이네요. 네, 오늘 그 지름길이 어떻게 뚫려 있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라돈 변환이 도대체 왜 그렇게 계산이 오래 걸리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보내주신 GitHub 자료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직접 선적분을 하면 계산 복잡도가 5n3에 달한다고요. 그렇죠. 5n 3제곱이라는 게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이미지의 가로 세로 크기가 n이라고 할 때 n을 3번 곱한 만큼 계산 시간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3번 곱한 만큼이요? 네. 예를 들어서 이미지 크기가 2배가 되잖아요. 그럼 계산량은 2배가 아니라 8배로 뛰는 겁니다. 와, 8배요? 이건 그냥 좀 느리다 수준이 아닌데요? 맞아요. 해상도를 조금만 높여도 사실상 계산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원리를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이미지에 있는 모든 픽셀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의 모든 선에 대해서 다 더해야 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러니 계산량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바로 여기서 구원투수처럼 푸리에 슬라이스 정리가 등장하는 거군요. 위키피디아에서는 이걸 중심 단면 정리라고도 부르던데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네, 여기서부터 정말 기발한 발상이 나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림자를 먼저 만들고 그 그림자를 분석해야 할 것 같잖아요. 네, 그게 순리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정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본 이미지를 아예 다른 세상, 그러니까 주파수 공간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주파수 공가로요? 네. 그리고 거기서 그냥 중심을 지나는 선 하나만 싹둑 잘라내면 그게 신기하게도 아까 그 복잡한 그림자를 분석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죠? 첫 번째 방식은 이해가 가요. 이미지를 특정 각도로 투영해서 1차원 그림자를 만들고 그걸 푸리에 변환한다. 이건 순차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순서가 아예 반대라고요? 이미지를 먼저 2차원 푸리에 변환하고 거기서 선을 잘라낸다고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이 정리의 아름다움이죠. 2차원 이미지를 푸리에 변환하면 이미지의 정보가 다양한 주파수 성분으로 쫙 펼쳐지거든요. 이때 이미지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선들이 각각 이미지의 특정 방향성 정보를 담고 있어요. 아, 방향성 정보요? 네. 그래서 주파수 공간에서 특정 각도의 중심선을 슬라이스 한다는 건 원본 이미지에서 그 방향 성분 정보만 쏙 뽑아내는 것과 같아요. 어허.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원본 이미지의 그 각도로 빛을 쏴서 만든 그림자를 분석한 것과 수학적으로 완벽히 동일하다는 걸 발견한 거죠. 와, 그러니까 투영 후 1차원 변환이라는 복잡한 과정이 2차원 변환 후 선 하나 자르기라는 훨씬 간단한 과정과 같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위키피디아에 있던 F1, P1은 S1, F2라는 수식이 바로 그 의미예요. 투영하고 푸리에 변환한 건 푸리에 변환하고 잘라내게 한 것과 같다. 네, 핵심을 짚으셨네요. 이 정리가 혁명적인 이유는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은 투영 연산을 고속 푸리에 변환, 즉 FFT라는 아주 빠른 알고리즘으로 대체할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잡도가 5의 n3승에서 5n제곱 로그 n으로 줄어든다고 한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n3승이란 n제곱 로그 n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아까 N이 1024일 때 N3승이 10억이 넘었잖아요? 네, 그렇죠. N제곱 로그에는 대략 10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1000만이요? 와, 계산량이 거의 100분의 1로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그냥 좀 빠나진다 수준이 아니라 아예 게임이 안 되는 차이죠. 덕분에 우리가 고해상도 CT 이미지를 몇 시간씩 기다리지 않고 바로 볼 수 있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빠른 라돈 변환의 비밀인 거죠. 근데 위키피디아 자료를 보다가 정말 놀라운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이 정리가 그냥 2차원 그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요? 3차원? 아니, N차원으로 무한히 확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럼 방금 이야기한 CT 원리가 바로 이 차원 확장의 실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CT 장비가 왜 360도 빙글빙글 돌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나오죠. 이 정리의 3차원 버전이 바로 현대 CT 기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3차원 버전이라? 그럼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그럼요. 우리가 CT로 얻는 건 여러 각도에서 찍은 2차원 엑스레이 이미지들이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몸의 그림자들이죠. 네, 그쵸. 여러 장의 그림자. 그럼 이 2차원 그림자 이미지 한 장 한 장을 풀이에 변환하면 그 결과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고 싶은 3차원 인체 정보 전체를 풀이에 변환한 그 3차원 주파수 공간을 특정 평면으로 싹둑 잘라낸 단면과 똑같다는 건가요? 와, 네, 완벽한 이해예요. 바로 그겁니다. 엑스레이 사진 한 장이 3차원 주파수 공간의 평면 슬라이스 하나에 정확히 대응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CT 장비가 몸 주위를 360도 회전하면서 수백, 수천 장의 이미지를 찍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각기 다른 각도에서 얻은 2차원 슬라이스 데이터들을 3차원 주파수 공간에 차곡차곡 채워넣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속이 텅 빈 수박이 있는데 여러 방향에서 아주 얇게 썰어낸 수박 조각들을 모아서 그 텅 빈 공간을 다시 꽉 채워넣는 과정 같네요. 그 비유 정말 좋네요. 맞아요. 그 수박 조각들이 바로 각 엑스레이 이미지의 풀이의 변환 결과인 셈이죠. 그럼 만약에 사진을 몇 장 안 찍으면 그 수박이 등성등성 채워져서 원래 모양을 제대로 복원할 수 없겠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위아래 방향에서만 찍었다면 3차원 주파수 공간에 수평 방향의 조각들만 채워지고 옆면은 텅 비어 있겠죠. 그래서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 촘촘하게 슬라이스들을 모아서 3차원 주파수 공간을 빈틈없이 채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 그래서 CT 촬영할 때 기계가 계속 돌아가는 거군요. 그렇게 모든 슬라이스로 3차원 주파수 공간이 꽉 채워지면 마지막으로 3차원 역풀이의 변환을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싶었던 인체의 3차원 밀도 이미지가 마법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2차원 투영의 풀이의 변환이 3차원 풀이의 공간의 단면이 된다는 것. 이 한 문장에 이 모든 원리가 담겨 있었네요. 그렇죠. 우리가 당연하게 보는 선명한 3D 의료 영상 뒤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수학적 원리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원리가 정말 강력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CT 스캔 말고 또 어디에 이런 그림자로 속을 들여다보는 기술을 써먹을 수 있을까요? 네, CT 스캔은 가장 대표적인 응용 사례지만 이 원리의 활용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어요. 기터브 자료에서도 재료과학이나 지구 물리학, 컴퓨터 비전 같은 분야를 언급하고 있죠. 지구 분리학이라면 혹시 지진파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지진이 났을 때 전 세계 여러 관측소에서 측정된 데이터가 일종의 투영처럼 보였거든요.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지구를 거대한 환자라고 생각하고 지진파를 X선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아, 지구로 CT를 찍는 거네요. 네, 그렇죠. 지진파가 지구 내부의 여러 층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여러 곳에서 동시에 수신하는 거죠.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프리의 슬라이스 정리를 적용하면 지구 내부의 멘틀이나 외핵 같은 3차원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위키피디아 자료를 보니까 이 정리의 시작은 또 의외의 분야더라고요. 그 브레이스웰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1956년에 로널드 브레이스웨일이라는 과학자가 처음 고안했는데 의료나 지질학이 아니라 전파 천문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네, 그 점이 과학의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죠. 처음에는 아주 먼 은하에서 오는 미약한 전파를 여러 망원경으로 동시에 수신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체의 2차원 구조를 이미지로 만들어내는데 이 원리가 처음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 몸을 들여다보려는 의학이 아니라
저 멀리 우주의 별을 보려던 천문학에서 시작됐다는 게 정말 영화 같은데요? 맞습니다. 전혀 다른 문제를 풀던 해법이 수십 년 뒤에 인류의 생명을 구하는 기술의 핵심이 된 셈이니까요. 이렇게 하나의 강력한 수학적 원리가 의학, 지구과학, 천문학까지 전혀 다른 영역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만능 열쇠가 된다는 점. 이게 정말 과학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라돈 변환을 빠르게 만드는 핵심 열쇠, 푸리에 슬라이스 정리의 원리와 그 놀라운 확장성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복잡하고 느린 투영 문제를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푸리에 변환과 슬라이싱 문제로 바꿔버리는 그 아이디어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네, 특히 2차원에서의 원리에서 그치지 않고 그게 어떻게 차원을 확장해서 3차원 CT 이미지 재구성의 근간이 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논의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죠? 오늘 살펴본 위키피디아 자료 마지막에 아주 흥미로운 언급이 있었거든요. 이 푸리에 슬라이스 정리는 X선이 평행하게 나아가는 평행 광선 시스템에는 바로 적용이 되지만 실제 병원에서 효율 때문에 많이 쓰는 부채꼴 모양, 그러니까 펜빔이나 원뿔 모양 콘빔 시스템에는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어요. 아, 좋은 지적이에요. 수학적으로 완벽한 평행선을 가정할 때와 현실의 장비처럼 빛이 한 점에서부터 퍼져나갈 때는 기하학적 구조가 달라지니까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하학적 구조가 달라지는 펜빔이나 콘빔 데이터에 이 강력한 푸리에 슬라이스 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추가적인 수학적 변환이나 혹은 기하학적인 보정 과정이 필요할까요?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 주제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